여러분,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다니는 아주 좁은 바닷길이 있거든요. 바로 호르무즈 해협인데요. 여기가 지금 거대한 통행료 징수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란이 아주 위험한 도박을 시작한 건데 이게 과연 세계 경제를 어떻게 뒤흔들게 될지 오늘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전 세계의 기름 공급을 책임지는 말하자면 대동맥 같은 곳이 갑자기 꽉 막혀버린다면? 그것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틀어지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질문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엄청난 파장, 지금부터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네, 그럼 먼저 이 모든 사건의 중심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보겠습니다. 도대체 여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왜 세계의 원유 대동맥이라고까지 불리는지 그 이유부터 차근차근 짚어봐야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에서 바깥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정말 좁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뭐냐면 거대한 유조선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깊은 물길, 그 수로가 하필이면 전부 이란의 영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란이 여기서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자, 이 숫자를 보세요. 20%.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전 세계의 바다를 떠다니는 원유 5통 중에 한 통은 무조건 이 좁은 해협을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불씨 하나만 튀어도 전 세계 경제 전체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이란이 그냥 여길 막아버리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 대신 훨씬 더 교묘하고 새로운 통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에요. 바로 이거죠. 호르무즈를 지나가려면 돈을 내라. 정말 간단하고도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이란 의회에서 이 통행세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고요. 이 한 문장이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선별적 봉쇄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배를 다 막는 게 아니고요. 돈, 즉 통행세를 가지고 우리 편과 남의 편을 가르겠다는 거죠. 우리한테 잘하는 나라는 통과, 우리를 제재하는 나라는 차단. 굉장히 계산된 정치적인 전략입니다. 근데 이 전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홍해에서 후티 반군이 쓰던 방식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후티는 이메일로 선박을 검열하고 공격하는 좀 비공식적인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이란은 이걸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식적인 통행료 징수로 바꾼 겁니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압박의 강도도 비교가 안 되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왜 이란은 하필 지금 이 시점에 통행세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요? 진짜 노리는 게 뭘까요? 지금부터 그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란 부통령이 어떤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란을 제재한 국가들에 대해 해상 통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노골적이죠? 이건 그냥 돈 몇 푼 벌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우리를 경제적으로 압박했으니 이제 우리가 너희의 숨통, 이 바닷길을 쥐고 흔들겠다는 아주 명백한 보복 선언인 겁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이란의 목표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 해협의 주인은 바로 우리다 라는 걸 전 세계에 확실히 보여주는 거고요. 둘째, 그동안 자신들을 옥죄어온 경제 제재에 대한 복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계기로 우리 편을 확실히 만들어서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겠다는 아주 다목적 카드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 실생활과 바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돈 문제, 경제적인 충격인데요. 이란이 만든 이 새로운 규칙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시장은 정말 즉각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이란이 이 조치를 발표하자마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를 그냥 훌쩍 넘어버렸어요. 폭등한 거죠. 근데 이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걸 신호탄으로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의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위협인지를 보여줍니다.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30억 원에 가까운 돈인데요. 한 해운사가 안전하게 해협을 지나가기 위해 이란에 비공식적으로 지불했다고 알려진 금액입니다. 이건 이제 단순한 보험료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뭐 해적세라고 불러도 될 정도의 돈이 새로운 비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의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요, 말 그대로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국제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죠. 미국은 군사행동도 불사하겠다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고요. 유럽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공식적으로는 해협을 통제한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요. 저희가 해양 교통 정보를 분석해 봤더니 이미 몇몇 배들이 이 해협을 조용히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누구 배였을까요? 네, 이란 자국 선박은 물론이고요.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이란과 사이가 나쁘지 않은 나라들의 배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선별적 봉쇄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거죠. 자, 이란이 통행료라는 완전히 새로운 규칙을 들고 나온 지금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누가 이 세계 원유의 대동맥을 최종적으로 통제하게 될까요? 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위험한 게임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하는 거죠.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이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길을 새로 만들자. 예를 들면 UAE 두바이 근처에 파나마 운하 같은 거대한 내륙 운하를 뚫어서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우회하는 거죠. 아니면 해협 바깥쪽에 엄청난 규모의 원유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바로 수출하는 방법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란의 이 위험한 도박이 역설적으로 포스트 호르무즈, 즉 호르무즈 해협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 다음 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한 수 한 수에 우리 모두의 경제 그리고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